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세시풍속을 모아놓은 파트를 좀 볼 건데 여기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제는 우리가 24절기라고 하는 전통의 어떤 절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볼 세시풍속은 이 전체 1년을 24개로 쪼개서 이게 비슷하게 1년이 반복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만든 건데 지금은 너무 자연 환경이 그때하고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사계절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지금은 계절이 거의 뭐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계절의 어떤 변천에 맞춰서 그리고 농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었던 풍속이라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전통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배우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부분이라서 어렵게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볼 수 있게 이 내용을 간단하게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세시풍속. 지금 우리가 이 세시풍속 중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지키고 있어요. 크게 이제 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설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설날. 1년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풍속인데 음력으로 1월 1일이고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해가 한 해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음력 정월 초하루라고 우리가 계산은 하고 있고 음력 1월 1일입니다. 설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고 윷놀이나 널뛰기 같은 거를 합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도 즐기는 명절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그 해가 시작하고 나서 처음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처음 완전하게 동그란 달이 뜨는 요거를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건강을 좀 빌면서 부럼을 깨거나 쥐불놀이를 하거나 달집 태우기를 하거나 차전놀이 같은 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쥐불놀이라든지 달집 태우기를 할 일이 없기는 하죠. 차전놀이도 마찬가지지만 달집 태우기는 뭐냐면 정월 대보름날 밤에 그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나무단을 이렇게 쌓아서 나무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뒤에 이제 어두워지면 달이 이렇게 뽕 뜨면은 이게 달이 올라가 있는 달집이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달집을 만들어 놓고 달이 여기 나무더미 위에 떠오르면은 불을 질러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달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상상을 조금 더해서 만든 그런 세시풍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은 세시풍속이 뭔가 안 좋은 거는 털어내고 좋은 거를 막 끌어당기려는 그런 목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때 귀발기술,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 이런 거를 먹습니다. 요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이랑 나물 넣어가지고 비빔밥 같은 거 많이 해 먹죠. 그래서 가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요 정월 대보름에 이 비빔밥, 나물로 만든 오곡밥 비빔밥 팝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시풍속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봄이 슬슬 다가와 오면은 삼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력으로 3월 3일인데 강남에 갔었던 제비가 오는 날. 근데 이게 참 강남에 갔었던 제비라고 하니까 요즘 친구들은 서울의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강남에 제비가 왜 가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세시풍속에는 우리나라 전통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역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왔던 것도 있어요. 강의 남쪽으로 내려갔었던 제비인데 중국에서도 양쯔강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강의 남쪽을 뭐 강남이라고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강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제비가 갔다가 이제 따뜻해진 봄이 오니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추운 계절에는 더 따뜻한 계절을 찾아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새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청절이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밟을 답자를 쓰는 건데 푸른 거를 밟는다는 거죠. 새싹을 밟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싹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봄이 되면서 그래서 새순이 올라오는 길에다가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발에 그런 것들이 밟히는 거예요. 이제 뽁뽁뽁뽁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길에서 새싹이 나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이제 이 삼진날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요거를 하는 건데, 이제 풀이 막 자라요. 풀이 막 자라서 그 풀로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싸움도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각시노름이라는 게 있고, 활쏘기 대회 같은 것도 이제 나와서 하고,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그리고 진달래꽃이 이때 조금 피거든요. 요때 화전을 부쳐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식인데, 한식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해에 동짓날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밤이 긴 날이 있는데, 그 동지에서부터 105일을 셉니다. 그 105일을 세면 양력으로 한 4월 초순경인데, 요때가 되면 완전히 따뜻한 날이기는 해요. 그래서 불을 안 피워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 날이 되면은 동지로부터 105일 되는 날을 카운팅을 해서 집에 불을 피우지 않고 데우지 않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걸 한식이라고 하는데, 요 날짜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하고, 묘가 헐었으면 잔디를 새로 입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날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나쁜 귀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날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져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묘도 가고, 이 묘가 헐었을 때 거기를 다시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떼장을 다시 입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요때 하는 거죠. 한식이 지금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헷갈리겠죠. 그래서 문제로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오입니다. 이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단오.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지는 건데, 음력 5월 5일이면은 양력으로 한 6월달 접어드는 이제 시점이에요. 이제 되게 더워지려고 하는 때예요. 이때부터 벌써 조금 더워요.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플러스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린날이나 중오절이나 천중절로 불리기도 하고요. 요 날은 이제 여자분들의 날이에요. 여자분들의 날이라서 창포라고 하는 식물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도 만들고, 실제로 지금 뭐 샴푸나 린스 같은 거 보면은 창포에서 추출한 성분도 있어요. 머리 감으면 막 머리 막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실제 들어가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요때에는 좀 축제처럼 씨름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그네뛰기 하고, 특히 유명하죠. 그네뛰기. 석전이라고 하는 돌팔매 싸움인데 요것도 막 즐기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수리치떡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해요. 단오는 좀 힘찬 어떤 활동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부터 너무 덥거든요. 이제 슬슬 더워져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처럼 나시티를 입는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한복은 기본적으로 긴팔이고, 여름이 되어도 긴팔 입어요. 걷어 올리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갖춰 입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왕실이나 이제 그 궁궐 안쪽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관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오 정도 되면 이제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이때 왕이 신하들한테, 야, 이제 슬슬 덥다. 이 올 여름에도 더위 먹지 말고 잘 견디라고 부채를 신하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단오날에 주는 부채라고 해서 단오선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제 완연하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네요. 유도라고 하는 때가 음력으로 6월 15일인데 이제 완전 한여름 때로 넘어가는 거죠. 요때부터가 이제 덥다, 여름이다, 요런 시점이에요. 일가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딱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피서를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유두거든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 등목 같은 것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좀 쉬는 거예요. 진짜 피서를 하는 거죠. 요 날짜에는 조상과 농신들에게 또 깨끗한 음식을 바쳐가지고 이제 이때의 곡식이 잘 익어야 가을에 풍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라는 작은 의식을 또 치르기도 합니다. 그게 유두절에 있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칠석이에요. 이때쯤 되면 햇빛이 더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고, 음력 7월 7일이니까 그래서 칠석인데, 이미 양력으로 8월이나 8월에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강하겠죠. 뽀송뽀송할 거예요. 이때에는 옷이랑 책을 다 꺼내서 가지고 와서 이 엄청난 자외선에 햇볕에 바싹 이제 말립니다. 그리고 직녀성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죠, 일종의. 여기에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게 빈다라고 하는데, 7월 칠석의 설화 때문에 그렇겠죠. 직녀가 배짜는 기능이 있었던, 기술이 뛰어났었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짜기의 신, 여신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기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의복과 서적을 말리고, 그리고 시집기, 칠석제 이런 거를 지내고, 밀전병이나 호박전을 만들어서 먹는다. 기본적으로 어떤 무슨 데이가 되면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는 놀이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먹는 음식이 있고, 그러면서 1년 중에 건강하게
이 계절이 변하거나 힘든 계절을 벗어나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런 세시 풍속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완전히 한여름으로 다가오면은 백중이라고 있네요. 백중. 여기 백중을 보면은 호미 씻는 날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음력 7월 15일이에요. 거의 뭐 8월이죠. 완전 더울 때, 진짜 더울 때, 완전 한여름, 완전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밖에서 조금만 서 있어도 막 핑핑 도는 그런 더운 뜨양볕이 막 지속이 되는 거죠. 이때 밖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계속 농사 져야 되고 힘들은데. 그래서 뭐 하냐면 하루 정도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뜨겁다고 생각되는 백중날이 되면은 요 날짜는 머슴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호미 씻는 날이에요. 일 안 하고 호미 씻는 거죠. 호미 씻는 날, 머슴날로 불리면서 동네 머슴들한테 하루 푹 쉬게 합니다. 그리고 돈도 주고 뭐 놀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휴가를 주는 거죠. 휴가를. 이제 요때 잘 쉬어야 추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추석 때가 되면 자 이제 추수를 하는 계절로 접어들게 되고요. 요 추수한 풍성하게 풍작이 와서 추수한 거를 가지고 이 추석을 나는 거죠. 중추절, 갑의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의 명절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거둬들이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식탁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로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거의 최대 명절로서 치르는 게 바로 이 추석이죠. 이때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속놀이를 하죠. 줄다리기나 뭐 씨름이나 강강술래라는 거 많이들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세시풍속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드디어 동지가 나오네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요. 낮이 제일 짧다라고 하는 날로 조그만한 설이다.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고 자 귀신을 쫓기 위해서 새알심이 들어간 그 떡 있죠. 새알심 들어간 팥죽도 먹고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리기도 합니다. 하루 1년을 무사히 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동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진행하지 않는 세시풍속이 많이 껴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퀴즈로 나온 것들로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다음 설명에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한식에는 불을 피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그죠? 이런 풍습이 있었죠.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이제 한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유두는 머슴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 유두가 아니고 백중이죠. 백중. 잘못 들어가 있어요. 2번 부스럼 예방을 위해서 부럼 깨기를 한다.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였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은 동짓날입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조금 생소해서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한국인이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지 않아도 우리의 전통 문화나 절기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요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세시풍속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요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